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참 지질이도 남편복도 없는 여자예요. 남편은 5살짜리 아들 하나를 남겨두고 떠났어요. 그것도 갑자기 간단 말도 없이 갔어요. 남편은 의사였어요. 남편과는 의대 동창인데요. 제가 의대가 적성이 맞지 않아서 저는 중도 포기를 했었어요. 의대에 진학했다며 집안의 자랑으로 하셨던 친정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서 억지로 다니고 있던 저를 이해를 해줬던 친구였어요. 남편 덕분에 하기 싫은 내 공부를 중도에 때려치고 온라인 결혼 매칭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선후배와 동기들을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재미있게 커플들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인생 하나뿐인데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이 더 의미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저희 의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경제력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두 분이 허리띠 졸라매고 동생들 용돈을 줄여가며 제 의대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의대 공부를 중도 포기한다는 말을 한다는 결심 자체가 제겐 크나큰 모험과도 같았어요. 그런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부모님을 잘 설득을 해준 사람이 남편이었죠. 남편은 그때부터 저와 결혼을 약속했어요. 남편의 집안 형편은 저희 집보다는 더 나은 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지내오셨지만 아버님이 토지개발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땅을 많이 사모으셨다고 했어요. 남편이 전문의를 딴 후에 곧바로 아버님이 미리 점주고 뒀던 곳에 병원 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 몫으로 해두었었던 땅을 팔아서 병원을 차려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아버님 덕이 아니었으면 페이닥터로 일을 해야 할 판이었는데 저의 친정의 도움이 없이도 병원을 차릴 수도 있었고 나머지는 퇴출로 감당했어요. 이 모든 일을 아버님이 남편과 함께 모두 다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작지만 병원을 개원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버님이 갖고 계시던 땅을 판 돈으로 병원을 개원한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가 내 아들이 3살 때였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나 그때까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 거라고 예상은 어느 정도로 했었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비싼 의료 장비를 들여다 놓고 간호사들 월급도 주고 임대료도 나가는데 내원하는 환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남편은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성격도 깔끔하고 완벽주의자라서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에 비해서 내원하는 환자가 적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선배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친구들과 캠핑을 하러 갔다가 술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데 비몽사몽에 밤중에 실종이 되었어요. 평소에도 술에 약했던 남편이 취한 상태에서 밤중에 소변을 누러 나왔다가 실족하지 않았나 하고 다들 생각했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사라진 걸 알게 된 함께했던 남편의 친구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다가 결국 구조대의 도움으로 남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있었죠.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딱 멈춰진 느낌이었고 귀에서 삐 하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어요. 이래서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남편이 운영을 하던 병원은 임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간호사도 내보냈어요.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스스로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채찍질했어요. 물론 결혼 전에는 항상 믿고 오지 않는 부모님이 계셔서 세상 외롭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니까 어린 아들을 책임을 져야 하는 제가 세상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남편의 병원에 가서 재정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폐업을 하지 않고 의사를 고용해서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빚이 쌓여있음을 확인한 순간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을 겪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어요. 제 아들은 엄마와 동생이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있잖냐? 말은 들었다. 개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만 퍼들고 빚만 쌓였다고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땅 팔아서 준 돈은 돌려줘야겠다. 남편의 장례식을 끝내고 오자마자 이 무슨 말인지 황당했어요.
옆에 있던 신우이도 그랬어요. 언니, 지금은 경황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추술해야죠. 어차피 오빠 병원을 정리할 거라면 아빠가 빌려준 돈은 돌려주세요. 저 그 돈으로 제 결혼자금도 해야 하니까요. 나를 위로하고 생각해주는 것처럼 말을 하더니 결국엔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아버님이 땅 판 돈을 주신 거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거는 저도 몰라요. 일단 아버님과 더 얘기를 나누시고 나중에 얘기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건 네 아버지한테 물어봤다. 그 돈은 그냥 준 돈이 아니고 빌려준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리 알고 그 돈 먼저 돌려줘야 한다. 알았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들은 말로는 아버님이 그저 알아서 그 땅 판 돈으로 병원을 차려주셨다고 분명히 그랬었는데 빌려줬다니. 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머리가 아팠어요.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빚만 잔뜩 지고 떠난 달보기 아빠에게 물어볼 시간이나 주셔야죠. 분명히 아버님께 빌린 게 아니라 아버님이 그냥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돌려달라고 하다니요. 숨 좀 돌리고 말을 꺼내셔야죠. 일단 돌아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 주기는 누가 그냥 줬다고 그러냐? 네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분명히 빌려준 거다. 다른 돈은 몰라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냐? 바로 병원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제일 먼저 그 돈 먼저 줘야 한다. 알겠냐? 저는 그냥 힘이 없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신우이가 또 그랬어요. 언니도 참 세상에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관계는 확실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깍쟁인데 아무리 오빠가 이뻐도 그렇지 그냥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는 오빠가 죽자마자 생각이 나는 게 고작 돈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빌렸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돌아가세요. 라고 했더니 두 모녀가 지랄 진상을 떨었어요. 내가 수찬이 병원을 차려주면서 얼마나 돈이 많이 퍼들어가는 줄은 아니? 그 돈을 네가 다 꿀꺽 먹겠다는 속셈이냐?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달보기 아빠가 하늘에 날아간 지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 돈 하세요? 징글맞네요. 오히려 어떻게 달보기가 혼자서 잘 키울 것인지 걱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더라도 줄 생각은 요만큼도 없으니까 그리 하세요. 그래도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한 말 또 하고 하면서 제 진을 다 뺄참이었어요. 이젠 아들도 없는 마당에 틀림없이 손자만 빼고는 남이라 이건 거죠. 언제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갈지도 모르니까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고픈 심정이란 거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면상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서 내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을 친정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서 잠만 잤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남편도 잘 알고 지냈던 동아리 선배였던 법무사에게 연락을 해서 물었어요. 남편의 병원에 관해서는 그 선배에게 묻곤 해서 혹시나 했어요. 그 선배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남편이 빚지고 떠난 것에 대해서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다행히도 남편 의사 명의만 줬을 뿐 병원에 관한 모든 일은 아버님이 뒤에서 다 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그저 진료만 할 수 있도록 했었고 실질적인 운영은 아버님이 다 하셨어요.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유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다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불이 나게 찾아왔어요. 아니, 너 알고 있었냐? 뭘 말해요, 어머니?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세상에 병원에 연체된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경미 넘긴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지 뭐냐? 그래서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자 얼척이 없다는 표정으로 그랬어요. 그게 할 소리냐? 네가 갚아야 할 돈을 왜 우리한테 연락을 하는 거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빌린 돈도 아닌데요. 빌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셔야죠. 언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참 딱하시네요.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아는 분한테 가서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신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언니, 사실은 아버지가 딴 살림을 차리고 집을 나간 지 조금 됐어.
그래서 아버지랑은 말을 안 해서 몰라.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오빠 병원 해줬다는 말만 듣고 오빠에게 돈을 빌려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게 말이다. 갑자기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왔지 뭐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 놓고 왜 안 갚냐면서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 세상에, 내가 그런 경우는 처음 당해봤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든가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딴 여자랑 딴 살림을 살고 있으면 그쪽에 가서 따지던지 묻던지 하실 일이지. 본처인 주제에 뭐가 무서워서 당장에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날아갈 판인데 혼비백산에서 나한테 쫓아오다니 참 딱해 보였어요. 아버님이 땅을 판 돈이 들어간 병원을 제가 그냥 날로 모르게 배아파서 벌벌 떨더니 당장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처지인데도 어쩔 줄을 모르고 놀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번제수도 한참이나 잘못 찾고 헤매고 있는 모녀를 보니까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